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인생의 후반부를 더욱 가볍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운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요즘 뭔가 잘 안 풀리는 것 같아. 많은 분들이 운을 바꾸기 위해 기도도 하시고 점도 보시고 부적도 구하십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계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내려놓기입니다. 버리는 것, 손에서 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운을 바꾸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제 손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주먹을 꽉 쥐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손을 펴고 필요 없는 것들을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비로소 새로운 것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60세가 넘으신 분들이 꼭 내려놓아야 할 3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을 내려놓으시면 남은 30년이 정말로 달라질 것입니다. 첫 번째로 내려놓아야 할 것은 물건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집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3년 전에 산 옷 한 번도 입지 않았는데 아까워서 그냥 두고 있습니다. 고장난 시계 언젠가 고치겠다고 생각하면서 서랍에 넣어둔 지 벌써 5년째입니다. 선물 받은 식기 세트 솔직히 취향은 아니지만 버리면 미안할 것 같아서 찬장 깊숙이 쌓아두고 있습니다. 이런 물건들이 집 안 곳곳에 쌓여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김순자 씨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올해 74살이신 분인데요. 남편을 여의신 후로 아무것도 버리지 못하셨습니다. 남편의 양복, 손때 묻은 찻잔, 아이들이 어렸을 때 입던 옷까지. 추억이 담겨 있으니까, 아까우니까, 언젠가 쓸 수도 있으니까라는 이유로 전부 보관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김 씨는 집 안을 둘러보다가 갑자기 숨이 막히는 느낌을 받으셨답니다. 물건이 너무 많아서 움직이기도 불편했고요. 창문으로 들어와야 할 햇빛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집안이 온통 어두웠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그날부터 김 씨는 용기를 내서 정리를 시작하셨습니다. 남편의 옷을 손에 들었을 때 눈물이 났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 여보 고마웠어요 라고 말씀하시고 천천히 내려놓으셨습니다. 하나하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리하셨습니다. 며칠이 걸렸지만 끝까지 해내셨습니다. 모든 정리가 끝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창문으로 따스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집안이 환해졌습니다. 공기가 맑아진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김 씨의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신기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뇌는 물건들에 둘러싸여 있으면 그것들을 계속 처리하려고 합니다. 사용하지도 않는 물건들이 눈에 들어올 때마다 우리 뇌는 조금씩 피곤해집니다. 오래된 물건, 고장난 물건들은 정체된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집 안 가득하면 새로운 기운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새바람이 들어오려면 먼저 묵은 공기를 내보내야 한다.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된 것들을 내려놓고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좋은 것들이 들어옵니다. 여러분도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서랍 하나만 정리해 보십시오.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물건이 있다면 과감히 내려놓으십시오. 아까운데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쥐고 있는 것이 진짜 아까운 일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공간과 마음의 여유를 빼앗고 있으니까요. 물건을 버릴 때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버리십시오. 그동안 고마웠어. 이제 보내줄게. 이렇게 말하고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마음도 한결 가벼워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려놓아야 할 것은 낡은 생각입니다. 물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머릿속에는 물건보다 더 많은 쓰레기가 쌓여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늦었어. 나는 할 수 없어. 어차피 안 될 거야. 이런 말들을 스스로에게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런 생각이야말로 여러분의 운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박철수 씨라는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9살에 정년퇴직을 하신 분입니다. 퇴직 후 박 씨는 매일 이렇게 생각하셨답니다. 이제 나이도 있는데 지금 와서 뭘 시작한다고. 집 뒤편에 작은 텃밭이 있었는데 몇 년 동안 방치해 두셨습니다. 잡초와 쓰레기로 가득했습니다. 어느 봄날 박 씨는 문득 그 텃밭을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드셨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냥 갑자기 정리하고 싶어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냥 갑자기 정리하고 싶어졌다고 하셨습니다. 오래된 농기구, 부러진 화분, 마른 나뭇가지들 하나씩 치우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흙 속에서 작은 매실나무가 나타난 것입니다. 박 씨는 그 나무가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오래전에 심었던 나무였는데 잡초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박 씨는 그 나무를 조심스럽게 손질하고 물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매실나무에서 하얀 꽃이 피어났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꽃이었습니다. 그 순간 박 씨는 깨달으셨답니다. 이미 늦었다는 것은 내 착각이었구나. 오래된 것들을 치우니 새 생명이 싹 텄습니다. 인생도 똑같지 않을까요? 그날 이후 박 씨는 말버릇을 바꾸셨습니다. 이제 늦었어에서 아직 늦지 않았어로요. 그리고 실제로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동네 경로당에서 바둑을 가르치기 시작하셨고요. 젊은 사람들에게 목공예도 배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지금 박 씨는 전보다 훨씬 활기차게 지내고 계십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옛날부터 말이 시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못해라고 계속 말하면 정말로 못하게 됩니다. 안 되라고 계속 생각하면 정말로 안 되는 일이 늘어납니다. 그러니 의식적으로 이런 낡은 생각들을 버려야 합니다. 이미 늦었어. 아직 늦지 않았어. 나는 못해. 한번 해볼까? 어차피 안 돼. 혹시 모르지. 이렇게 조금씩 바꿔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 연습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생각이 바뀌면 실제 상황도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어떤 낡은 생각을 붙잡고 계십니까? 나는 공부를 못해. 나는 운동신경이 없어. 나는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없어. 이런 생각들 정말 사실일까요? 아니면 오래전 누군가 여러분에게 한 말을 그대로 믿고 계신 건 아닐까요? 한번 의심해 보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내려놓으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경험이 쌓였으니까요. 인내심도 생겼으니까요. 늙은 개도 새로운 재주를 배운다는 서양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낡은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새로운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내려놓아야 할 것은 피곤한 인간관계입니다. 이것이 가장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정이 많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의 주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만날 때마다 기운이 빠지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최영애 씨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66살이신 분인데요. 오랜 친구가 한 분 있으셨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알고 지낸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그 친구를 만나는 것이 점점 부담스러워졌답니다. 만날 때마다 불평과 불만뿐이었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어. 세상이 왜 이 모양이야. 내 팔자가 원래 이래. 매번 이런 이야기만 했습니다. 최 씨는 착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묵묵히 들어주셨습니다. 친구니까 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온몸에 힘이 쭉 빠졌습니다.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자신까지 우울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최 씨는 깨달았습니다. 내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구나. 이것을 소중히 여겨야 정말 소중한 사람들에게 쓸 수 있겠구나. 손주들, 가족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말이지요. 최 씨는 용기를 냈습니다. 그 친구의 만남 제안을 조금씩 정중히 거절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그날은 다른 약속이 있어. 요즘 몸이 좀 안 좋아서. 대신 서예 교실에 등록했습니다. 거기서 밝고 긍정적인 분들을 만났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최 씨의 얼굴에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가족들도 그 변화를 알아차렸습니다. 엄마, 요즘 표정이 정말 좋아지셨어요. 딸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것이 냉정한 일일까요? 아닙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좋은 인연은 소중히 하고 나쁜 인연은 끊어야 한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누구와 보내느냐.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부정적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자연스럽게 부정적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거래를 끊는다, 인연을 끊는다는 말을 쓰기가 참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남은 시간은 정말 소중합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물론 오랜 친구를 완전히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거리를 조금 두라는 것입니다. 만남의 빈도를 줄이십시오. 대신 여러분에게 에너지를 주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십시오. 손주들과 놀아주는 시간, 취미 생활을 함께하는 친구들과의 시간, 배우자와 조용히 차를 마시는 시간. 이런 시간들이 늘어나면 여러분의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오랜 친구인데, 혼자 있으면 외로울 텐데. 하지만 진짜 외로움은 함께 있어도 마음이 통하지 않을 때 느껴집니다. 혼자 있어도 마음이 평온하다면 그것이 더 좋은 것 아닐까요? 용기를 내십시오. 피곤한 관계를 조금씩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진짜 소중한 사람들과의 시간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 것입니다. 지금까지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버리십시오. 둘째, 이미 늦었다는 낡은 생각을 버리십시오. 셋째, 만날 때마다 피곤한 인간관계를 정리하십시오. 저도 젊었을 때는 모든 것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물건도 감정도 사람도 전부 놓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나이를 먹으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내려놓는 것은 잃는 게 아니라 새로운 것을 맞이할 준비입니다. 손에서 놓으면 마음에 여유가 생깁니다. 집에 공간이 생깁니다. 시간에 여유가 생깁니다. 그러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좋은 것들이 자연스럽게 들어옵니다. 필요한 것이 필요한 때에 찾아옵니다. 옛말이 있습니다. 그릇을 비워야 새 물을 담을 수 있다. 손을 펴야 새 것을 잡을 수 있다. 정말 단순한 진리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것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 서랍 하나만 정리해 보십시오. 오늘 한 가지 부정적인 말을 긍정적인 말로 바꿔보십시오. 오늘 한 사람에게 정중히 안 되라고 말해보십시오. 하나씩 천천히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마음이 가벼워지면 자연스럽게 웃음이 늘어납니다. 웃음이 늘어나면 주변 사람들도 밝아집니다. 그러면 좋은 기운이 돌기 시작합니다. 60세가 넘으면 남은 시간이 30년입니다. 30년이면 짧지 않습니다. 이 30년을 어떻게 보내실 건가요?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게 가실 건가요? 아니면 가볍게, 편안하게 가실 건가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작은 것 하나를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내려놓고 싶으신가요? 내려놓고 나서 마음이 편해진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나누고 함께 배우면서 더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 갑시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